선고가 내일로 잡힌 그 뒷얘기라면서 오늘 한 일간지에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난달 31일에 평의를 했어요. 8분의 재판관들이. 그런데 여기서 돌연 고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하루 뒤에 4월 1일 오전에 30분 만에 평의가 끝나는데 이때 이제 헌재 직원을 문영배 소장 대행이 부른다는 겁니다. 이 평의장 안으로, 303호 안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직원분 들으세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됐죠라는 말을 해요. 됐죠. 됐죠라는 건 직원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동료 재판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됐죠?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얘기가 팩트인지 아닌지 저희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로도 문영배 대행이 내일로 잡은 건 흔쾌하게 잡은 건 아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배경을 좀 듣고 있는데, 됐죠? 이 됐죠란 말이 뭔가 이게 이견이 있어가지고 됐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맞다고 가정해 보면 내일은 만장일치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견이 있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좀 그와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영배 재판관이 최소한 4월 11일 정도까지라도 말하자면 8대0 아니면 뭐 어쨌든 뭐 합의할 수 있는 뭐 0대8이라든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입장이 갈리는 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일정 정도 대자라고 얘기한 것은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면 4월 4일 날 하나, 4월 11일 날 하나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이고, 누군가 내부에서 빨리 결론을 내자. 이 정도 상태가 더 이상 뭐 일주일이 지나간들 또 4월 18일이 지나간들 입장이 바뀌지 않을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내달라라고 하는 어떤 권한대행에 대한 주문이 내부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일주일이라도 끌어서 8대0을 만들고 싶은 뭐 속으로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런 그 의중을 갖고 있었다면 내부에서는 더 이상 8대0은 안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그렇다면 자기 입장들을 고수되는 상태에서 시간만 더 끌어서 될 일인가 마무리하자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고 마지못해 그것을 문영배 권한대행이 받아들인 거 아닌가. 막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4월 18일 두 분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까지 결론을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상황이거든.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더 하는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동의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문영배 대행에게 좀 반박을 했고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됐죠? 라면서 날짜를 잡았다. 마지못해 잡았다.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 대변인.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추측할 수 있는 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고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재판관이 한 명은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한 명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한 2주 정도, 뭐 2, 3주 정도 좀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명이 좀 그렇게 반대 의견으로 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됐죠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복수의 재판관들이 좀 뭔가 저항을 했거나 반박을 했거나 그랬을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문영배 대행께서 좀 미루고자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4월 4일 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으로 좀 밀려서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미루고 싶었는데 밀리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뒤끝 장렬이라고 할까요? 됐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본인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이제 손 뗍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4월 4일 날, 4월 1일 날 이 날짜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급하게 잡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를 잡을 때 문영배 대행이 원해서 잡았을까 아니면 원하지 않은데 잡았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본인도 그랬지만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제까지 판결의 어떤 결정의 성형상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이 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선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저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 상황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월요일 날 잡혔습니다. 근데 저는 늘 얘기했듯이 한덕수 권한대행 그 월요일은 당겨 잡은 겁니다. 그것도 원래 좀 나중에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그 전주에 이재명 대표께서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쉬운 문제 왜 안 푸냐? 이 문제를 풀어야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흔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것을 월요일로 당겼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늘어지는 것을 안에 있던 분들이 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특히나 김어준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탄핵한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한다.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렇게 압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문영배, 이미선 그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 마은혁을 뭐 임명하지 않으면 쌍탄핵한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왕설래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속에서 문영배 대행께서는 감정이 좀 상해서 불러놓고 됐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제 김경 대변인의 저의 추측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렇죠.